우리 시니어님들께서는 휴대폰 바꾸실 때 어떻게 바꾸시나요? 자녀분들이 도와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통은 동네 가까운 휴대폰 판매점을 통해 상담도 받으시고 휴대폰도 바꾸실 텐데요. 친절하게 상담해주고 사용법까지 알려주니 자식보다 나은 직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나쁜 마음으로 접근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얼마 전 이런 수법으로 내 통장에 있는 돈을 싹 다 털어갔을 뿐만 아니라 매장 직원이 내 이름으로 나 몰래 대출까지 받았다고 하는데요. 휴대폰 개통하러 갔다가 나도 모르는 대출 빚까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휴대폰 살 때 절대 직원에게 주면 안 되는 것, 어떤 것을 특히 주의해야 하는지, 어떤 수법으로 내 돈을 빼내가는지, 어떻게 대출까지 받을 수 있었는지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주변 친구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시고요. 지금 자녀분께서 시청하신다면 부모님께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니어 전성시대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를 위한 꼭 필요한 정보 시니어 전성시대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누구나 당하기 쉬운 휴대폰 판매 사기입니다. 에이, 공짜 휴대폰이라고 하고 나중에 요금 왕창 나오는 그런 수법? 그런 건 이미 다 알지.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그런 사기들이 아닙니다. 이런 건 이미 우리 시니어님들도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휴대폰 요금, 기기값 이런 사기가 아니라 내 통장에 있는 돈을 몽땅 털어버리고 내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아버리는 그런 무서운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즉 가진 돈을 다 털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 앞으로 대출 빚까지 왕창 생긴다는 건데요. 이거 정말 무섭습니다. 휴대폰 사러 갔다가 보이스피싱처럼 이런 일을 당하게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심지어 휴대폰 매장에서 얼굴을 직접 보고 거래하는 건데 이런 범죄까지 저지르리라곤 다들 상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현재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전국적으로 행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휴대폰 판매 금융사기 수법, 휴대폰 살 때 직원에게 절대 주면 안 되는 것 2가지, 어떤 것을 주의하셔야 하는지 영상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소비자 경보 주의 발령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휴대폰 개통 시 주의하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최근 전국 휴대폰 대리점에서 고객의 금융정보를 도용한 비대면 대출, 예금 인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실제 사건 사례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령자인 A씨가 휴대폰을 바꾸러 대리점을 방문했습니다. 왜냐? 직원이 휴대폰을 개통하면 요금 할인을 해주겠다고 고객 행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혼자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개통하게 되었는데요. 여기까진 별 문제 없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그 다음 과정을 말씀드릴 건데 혹시 이상한 게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객의 휴대폰을 개통하는 과정에서 직원은 고객의 신분증을 받아 본인 인증을 했습니다. 그 다음 휴대폰 요금 자동 납부 등록을 위해 고객의 통장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개통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니 몇 시간 뒤에 다시 방문하라며 고객을 내보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뭔가 이상한 점 발견하셨나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신분증을 받아서 본인 인증하는 거 맞나요? 네, 이건 맞습니다. 문제 없는 행동입니다. 실제로 본인 인증을 해야 휴대폰 개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분증을 직원에게 건네줘야 하죠. 하지만 그 다음 신분증은 반드시 바로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직원이 신분증을 계속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신분증은 바로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휴대폰 자동이체 등록을 위해서 계좌번호를 받았습니다. 이건 어떤가요? 이것도 필요한 절차입니다. 자동이체 등록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계좌번호를 통해서 자동이체가 되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등록하기 위해 고객의 계좌번호 또는 신용카드 번호 정보는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통장과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요청했다.
이건 어떤가요? 이거 아주 이상한 행동이죠? 냄새가 납니다. 휴대폰 개통할 때 비밀번호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은 고객에게 자동이체 등록을 위해 계좌 비밀번호와 신용카드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며 속이고 비밀번호를 받아간 겁니다. 이거 아주 수상한 행동이죠. 그런데 고객들은 직원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는 그냥 믿고 알려준 겁니다. 설마 내 눈앞에 있는 이 직원이 뭔가 나쁜 짓을 하리라고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니어님들께서도 통장 비밀번호, 카드 비밀번호 이런 것들을 알려달라고 하는 직원이 있다면 당장 그 매장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 돈을 다 털릴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개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몇 시간 뒤에 다시 오라고 합니다. 이건 어떤가요? 물론 매장이 너무 바빠서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몇 시간 뒤에 오라고 하는 게 다 나쁜 목적이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좀 달랐는데요. 고객이 자리를 비운 사이 편취한 개인정보, 즉 고객의 신분증과 계좌번호, 비밀번호, 그리고 고객의 이름으로 개통한 휴대폰까지 이것들을 가지고 글쎄 고객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은 겁니다. 세상에 이게 말이 되나요? 새로 개통한 휴대폰으로 모바일 뱅킹에 접속해서 대출 신청을 한 후에 대출금과 함께 기존 통장에 있던 계좌의 잔액까지 모두 편취한 후 잠적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어떠신가요? 정말 나쁜 인간입니다. 아마 우리 시니어님들도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서 화가 많이 나실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내가 만약 나의 금융정보를 노출해서 이렇게 피해를 당하게 되면 금융사에 보상을 요구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즉 내가 준 정보로 타인이 대출을 받았지만 어쨌든 내가 알려준 잘못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대출금은 고스란히 내 빚으로 남는다는 거죠. 이거 진짜 문제입니다. 자, 일단 다시 진정 좀 하고 사건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휴대폰을 개통할 때 절대 직원에게 주어서는 안 되는 것. 첫 번째, 계좌의 비밀번호, 신용카드 비밀번호입니다. 이런 비밀번호는 휴대폰 개통 시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이유로든 직원에게 알려줘서는 안 되는 정보입니다. 자, 두 번째, 신분증과 휴대폰은 항상 본인 통제하에 두어야 합니다. 신분증과 내 명의의 휴대폰을 가지고 비대면 금융거래 인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원에게 보관한다든지 맡긴다든지 잠시 맡겨두고 어딜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혹시나 괜찮겠지 했다가는 이번 사건처럼 내 돈 몽땅 털리고 대출 빚까지 떠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휴대폰 금융사기 수법 알려드렸는데요. 우리 시니어님들 그리고 전업주부님들이 특히 많이 당하신다고 하니 오늘 내용 주변에 꼭 공유해 주셔서 함께 예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